우주와 지난 시간에는 이 노란 주전자 그려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나머지 하얀 컵 그려볼 거거든요. 지난 영상 안 보고 오셨으면 얼른 보고 오세요. 짠유. 자, 지금부터는 이 하얀색 컵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흰 컵이라고 해서 흰색만 쓸까요? 절대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주로 사용하게 될 색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흰톤이 많이 섞여 있는 채도가 낮은 색들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컵 안에는 저렇게 커피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진한 갈색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흰색 컵을 그릴 때는 흰색 톤이 많이 섞인 색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흰색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회색빛이 도는 색들이랑 화사한 느낌이 나는 파스텔 톤을 같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빛을 받는 쪽에는 파스텔 톤처럼 조금 화사한 느낌이 나는 애들을 주로 쓸 거고, 어둠을 표현을 해줄 때는 회색을 좀 써줄 거예요. 이때 좀 주의하실 게,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스텔 톤이 사용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밝은 부분이라고 해서 회색이 사용이 아예 안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파스텔 톤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인다면 아무래도 밝은 부분이 좀 더 어울릴 것이고, 아니면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색이 막 너무 요랑방구한 것보다는 회색빛으로 차분한 어둠을 표현해주는 게 좀 더 좋겠지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어느 부분에 회색을 주로 쓰고 어느 부분에 파스텔 톤, 특히 이 노란빛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흰색 물체는 참고로 엄청 밝은 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를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컵 같은 경우에는 유약이 발라져 있는 반짝반짝한 컵이겠죠? 표면이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더 반사를 더 잘하게 되는데, 그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반사가 잘 되는 물체일수록 주위 환경들을 좀 더 잘 봐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컵 바로 뒤에 붙어있는 노란색 주전자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빛깔이라든지 반사가 잘 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 흰 컵 위에도 이런 주위에 있는 색깔들을 약간씩 끌고 와서 얹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주케모스님이 왜 저기에다 좀 뜬금없는 색을 칠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근처를 보시면 조금 답이 있습니다. 아, 저기 주위에 있는 색깔이 전달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포인트가 되는 반사된 색들을 올렸을 때 또 과해졌다 하면은 이 흰색 컵의 고유색인 회색 톤, 밝은 부분이면 밝은 색을 올려줄 것이고 어두운 부분이면 조금은 더 어두운 회색 톤을 올려주겠죠. 그런 색들로 중화를 시켜주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게 말로 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내게 되려면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보는 거에서만 끝내지 말고 집에 올 파스텔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그냥 보고 끝내는 거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따라 그려보는 거랑 천지 차이랍니다. 그림은 손으로 익혀야 돼요. 아니, 쌤은 그림을 당연히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재밌고 막 그러겠죠.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림은 오히려 그리면 그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치만 하는 겁니다. 이 남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시작을 해보는 거부터가 남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그 남들이랑 비교하자면 끝도 없거든요. 저도 뭐 비교해보자면 저 렘브란트 성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비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해야지. 안 돼도 해야지. 될 때까지 해야지. 뭐 어떡해요. 그만큼밖에 안 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싫다면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지만 애정이 가득 담긴 꼰대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려보고 그리면 어떻게 늘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살 빼야지 하면서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디비 누워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아주 쏙쏙 되시죠? 답답하지만 참고 될 때까지 해본다, 이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래도 확실하게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림은 계속 그리잖아요. 진짜 늘어요. 예전엔 안 됐던 게 시간 투자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니까 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말하다가 너무 급발진해서 미안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넘친다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어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그리고 이런 채도가 낮은 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리 명도가 밝은 색상이더라도 조금 텁텁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상 중간중간에서 보이시다시피 어둠들을 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채도가 낮은 색들 자체가 뿌연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색의 자기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왜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한 번씩은 계속 정리를 해주셔야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어둠의 대비가 명확해지면서 조금 더 또롱또롱해 보이거든요. 보통 그림을 일부러 뿌옇게 그리는 게 컨셉이다 하면은 굳이 대비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없지만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기준으로 그려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밝고 어둠의 대비가 있어야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뿌옇게 그리는 거랑 의도치 않게 뿌여진 거랑은 완성도가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처럼 어두운 색깔을 얇은 찰필에다가 살짝 붙여서 예리하게 정리를 중간중간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그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밝게 찰필로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 딱이겠죠. 중간중간 배경색으로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밑에 공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떼가지고 공간을 확장해줬습니다. 테이프 꼭꼭 눌러서 붙여주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질러주기. 저는 손이 제일 편해요. 손이 저한테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더 이상 문질러줄 오일 파스텔이 부족하면 다시 색을 올려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불투명한 재료일수록 그림에 대한 수습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채화가 접근성이 좋은 거지 막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투명한 재료이기 때문에 망쳤을 때 이 수습이 훨씬 더 어렵고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투명한 재료다 하면은 그냥 덮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는 수채화를 권해드리기보다는 오일 파스텔이나 아니면 아크릴, 생각보다 유화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답니다. 불투명한 재료가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림의 마무리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중간 톤을 건드려주기보다는 계속 보이다시피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밝고 어둠의 대비가 확 생긴다는 거는 구조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대비를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자에는 단순하게 블랙으로만 칠해주는 게 아니라 남색이나 진한 보라색들도 같이 써주고요. 컵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표현을 해줄 때 중앙으로 오면 올수록 커피가 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진하고 어두운 고동색에 가까운 색이 사용되는 반면에 컵의 안쪽 면이랑 좀 붙어있는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커피의 두께감이 좀 더 얇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벽면에 있는 흰색도 잘 보이는데 그 앞에 커피가 같이 비쳐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 부분보다는 채도가 살짝은 쨍하고 밝은 색상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 부분 주위에 하얗게 띠처럼 둘러져 있는 그런 뿌연 부분이 있죠. 거기는 참고로 컵이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렇게 허옇게 약간은 회색빛이 돌면서 커피 위에 컵의 모양이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 주위에 답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항상 주위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섬세해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한 번씩 건드려 줄 건데요. 컵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주전자들도 한번 살펴봐 줄 겁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표현해줬을 때보다 조금은 더 넉넉하게 찰필에 화이트를 묻혀주신 다음에 퍼서 얹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살짝 얹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거의 그림이 거의 다 끝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마무리해줄 때 약간 우리 메이크업 할 때 블러셔 해주듯이 채도가 살짝 높은 색들로 군데군데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해주면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해서 붉으스름한 색들을 올려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린 만큼 마음에 드는군요. 오래간만에 긴 영상 만드느라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3편에 걸쳐서 꼼꼼하게 설명드린 오일 파스텔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